보시죠. 자, 제가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삼각함수의 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변수 x가 들어가 있고, 그 x를 구하는 방정식, 혹은 그 x의 범위를 구하는 그 부등식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꺼냈던 단어가 그래프 필수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프 필수. 자,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을 가리키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바로 단위 원을 이용한 방법이었죠. 어, 그래서 이 3번 그 소재를 통해서 각각의 방법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됐었는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해보고 개념 익힘을 통해서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그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변수 x가 앵글에 위치해 있죠. 어떤 부등식을 푸는 건데 저 부등식을 풀라는 말은 저걸 성립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방법을 각각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음. sin x의 해당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반주기, 4분의 1주기, 그러면은 요렇게, 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루트 2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어떤 요 정도의 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2. 그쵸? 자, sin x의 값이 그거보다 작은 녀석들을 구하는 건데 그 작은 녀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영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덧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에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이렇게 가서 요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그 부등식의 기준값이 무엇이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이겠죠. 얘하고 얘 사이 둘 다 답이 되니까 또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얘하고 얘를 구하는 걸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합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거를 아는데 역시 특화된 방법이 우리가 이제까지 삼각함수를 다뤘던 계열 분석법입니다. 계열 분석법. 자, 이쯤 와서 계열 분석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자면, 자, 계열 분석법은 그 어떠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함수의 값이 절대값이 똑같다면 같은 계열에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계열은 어떤 하나의 임의의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계열을 이제 세타 계열이라고 했을 때, x축에서 위로 세타 깠다, 아래로 세타 깠다. x축의 음의 방향에서 위로 세타 깠다, 아래로 세타 깠다.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이루는 그 동경들은 모두 절대값에 한정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같았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2분의 루트 2, 우리 중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 볼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는 세타가 몇 그 도였니? 45도였고 45도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죠. 그러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아까 그 까딱까딱의 관점에서 보면 0에서 앞으로 까딱, 정주기 파이에서 그 뒤로 까딱하면 된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빨간색이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된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무슨 짓을 해놓냐면은 이 x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주기로 장난질을 치는데 그거를 이제 대비하는 게 바로 주기 분석법이죠. 뭐야,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에서 바뀌었다고? 야, 상관없어. 이렇게가 한 주기지
반주기에서 까딱, 0, 저기, 0에서 까딱. 이런 식으로 주기를 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주기 분석법을 써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럼 이제 답입니다. x는 0하고 저게 그 패구간이니까 4분의 파이 사이 또는 또는은 얘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간다는 뜻이죠. 4분의 3파이부터 예, 저기 2파이 네, 요렇게 네, 이렇게 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 단위원이 뭐였죠? 단위원이란 반지름이 1이고 중심 역시 이렇게 원점에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녀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이제 고등 버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때도 이 단위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한 가지 알아둡시다.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이죠. 자, 시추선과의 각 이루는 각을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동경의 끝점, 이 P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거 이해가 되시겠나요? 열차 타는 거?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근데 요거를 이제 수직 좌표에서 x, y라고 이제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in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는 것은 둘 중에 누구? y 좌표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분의 루트 2라는 y 값을 이렇게 그리고서 그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이 이제 그 답이 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앵글의 범위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앵글을 얘기할 때, 답을 얘기할 때 0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답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답을 두 번째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앵글을 얘기할 때는 뭐 계열 분석법을 이용해서 역시 또 여기가 y가 2분의 루트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45도인 거 금방 구해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탄젠트 x에 대해서 물음을 받았을 때 자, 탄젠트 x는 그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 x분의 y잖아요. 그 x분의 y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2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물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바로 양변에다가 이제 x를 곱하게 되면 그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이제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왔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그러니까 sin x는 y 값이 그거일 때, 코사인 x는 x 값이 뭐 요거일 때 이거를 가리키고요. 탄젠트 x는 그 이제 직선을 의미했죠. 직선. 그러니까 아까 방정식에서 비유를 해보면 탄젠트 x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그걸 만족하는 x를 단위원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는 말은 음, 이렇게 기울기가 3분의 1인 여기 이제 x분의 y니까 즉 y는 3분의 1 x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것과 만나는 이 점을 공경으로 하는 세타를 각각 구해주시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코사인 탄젠트 요거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탄젠트는 어때요?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안 나왔냐면은 지력이 떨어졌네. 잠깐만, 물로 좀 쳐줄게. 음, 음. 어, 이게 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있었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어.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3x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는 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 빠지면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설명을 안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근본이죠, 방법이. 네, 그래서 이거는 단위원을 굳이 이용하라는 말 없으면 그냥 그래프 그 원툴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이렇게 주기로 장난질을 쳐놓은 이 케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네네. 자, sin 2x가 2분의 1일 때.
자, sin E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 갖고 장난질 해놨으니까 이렇게 주기라고 두고 주기 분석법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이제 2분의 1일 때니까 바로 네, 요 점과 요 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EX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EX를 이제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라지 X는 0부터 4파이 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 기본 요 앵글이 몇일까요? 네, EX가 한 주기에서 네, 그래프를 저기 이렇게 됐었는데 자,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네. 요 네 개의 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자, 그럼 그 네 개의 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게 몇이겠냐고. 요게, 이제, 2분의 1이 이제 6분의 파이니까,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12분의 파이. 자,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EX가 6분의 파이가 되어야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는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12분의 파이 계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EX를 치환해서도 해보고 이 상태 그대로 나의 것 그대로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던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2파이면 여기까지가 파이겠죠. 자, 반주기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12분의 파이만큼 X는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파이. 반주기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만큼 빠꾸를 한 12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파이만큼 간 다음에 12분의 파이만큼 전진을 한 12분의 13파이. 마지막으로 1.5주기. 여긴 몇이에요? 이게 2분의 3파이잖아요? 2분의 3파이에서 12분의 파이만큼 빠꾸를 한, 이게 몇 파이니? 12분의 12파이, 12분의 18파이에서 12분의 17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분의 파이에서 바꾸한 거니까 이게 아니죠? 12분의 6파이니까 12분의 5파이죠? 여기 사이에 4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서도 4만큼 차이 나죠? 한 주기만큼 이동을 하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x를 내가 라지 x로 치환하게 되면 이 x의 범위는 0하고 4파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 요 문제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돼서 요거 2분의 1일 때니까 4파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x가 몇 계열이에요? 6분의 파이의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의 장난질이 치환으로 인해서 사라졌으니까 그 2x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 주기 2파이 더해서 6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몇이야? 17파이. 그러니까 나누기 이해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2번 하나 더 해볼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코사인 x. 자, 얘 같은 경우도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내가 라지 x라고 두면 이 녀석의 범위가 그 0하고 2파이였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저 범위를 고려를 해주면, 요 정도까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네,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이제 헷갈려 간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일 때. 자, 몇 개가 나오는 건가요? 하나, 둘, 자, 여기는 몇이에요? 저기 3분의 5파이가 3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딱 2분의 1이 나올 때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3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이겠냐고. 그 주기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주기만큼 전진했을 때, 자, 여기서 반주기만큼 전진해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 하면 되지? 3분의 파이니까. 여기 y축 대칭이니까 플러스 3분의 파이겠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또는 3분의 파이.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주기만큼 간 다음에 그 계열만큼 뒤로 빠꾸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3분의 5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정답은 몇이죠? 스몰 x를 구하는 거니까 0. 그리고 또는 3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파이가 답에서 지금 포함되지 않으니까 2파이는 답에서 제외가 되겠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 465번을 봐볼게요. 그래서 방법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 얘를 치환하거나 치환하지 않거나. 얘를 치환하게 되면 변형만 바꿔주면은 되게 예쁜 함수가 돼요. 변형만 바꿔주면. 치환하지 않으면 주기도 건드려줘야 되고 평행이동 그려줘야 되고 그래프 자체가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프 자체도 어려운데 이 범위 안에서 또 선 그으면 그것도 낯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복잡한 식의 덩어리를 치환해버리는 게 훨씬 낫다가 결론입니다. 치환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니? 2를 곱하면 0하고 2파이, 3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자,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야 될 식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을 만족시키는 그런 녀석. t는 몇 도 계열이다? 30도 계열이다. 6분의 파이 계열이다. 자, 알고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 범위를 보시면은 일단 편하게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자, 네, 한 주기를 좀 넘어가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그려볼게요. 자, 2분의 루트 3은 1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이 3분의 파이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딜레마인데,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쪽에는 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만나는 요 점은 6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변역은 3분의 파이부터예요. 그러면 하얀색은 일단 그려본 거고 실제 그려지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덧칠을 해볼 건데 3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실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들어가게 돼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3분의 7파이는 이미 2파이 한 주기를 도괄을 했어요. 도괄을 했고 3분의 파이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요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얘는 주기 분석법으로 여기 계열 분석법으로 보면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져나간 녀석이죠. 6분의 파이만큼 간 녀석이죠. 여기는 얘는 3분의 파이만큼 더 빠져나간 녀석이죠. 자, 그래프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6분의 파인데 이렇게가 3분의 파인데 여기까지 그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갑니다.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지니 이해되실까요? 요게 바로 헷갈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치환은 무조건 옳다. 1번. 두 번째, 그려봐서 저 변형 내로 그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럼 얘가 누군지 이제 판단해보죠. 깨끗한 식이니까. 얘는 뭐겠어요? 여기 6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그 코사인의 영역이 2파이에서 깔짝깔짝이니까 6분의 여기 뭐야 2파이가 6분의 12파이죠. 6분의 11파이랑 6분의 13파이 네 이렇게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더하면은 6분의 24니까 네,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검토를 잠깐만 보면 미안합니다. 주기가 저거 여기 잘못 하지 않았을까? EX 0하고 2파이 0하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하면 3분의 7파이 맞는데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나아갔어 2분의 1 2서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파이부터 그려져 근데 6분의 파이는 그럼 안 만나겠지 이렇게 맞고 얘가 2파이야 6분의 12파이 2분의 1 2 3 60도 계열 자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는 t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t가 아니라 x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요렇다는 겁니다. x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해를 다 구해볼게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4파이였죠. 2x1, 이거 뭐 각각 구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2x1 3파이랑 2x2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이걸 싹 다 더한 게 몇이래? 방금 4파이로 나왔었죠. 그러면은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x1 더하기 x2는 이거 3분의 2파이니까 넘겨주면은 3분의 10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분의 5파입니다. 이렇게. 자, 치환은 내 편의상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유형을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자, 우리 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이거를 얘는 못 바꿔요. 들어오죠, 이 식이. 코사인을 바꿔주면 1 사인 제곱을 넣어주시면은 이 식이 이렇게 다시 탈바꿈을 합니다.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말이에요. 보셨죠? 2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 x를 내가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치환을 해도 최대 최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번 문제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여기 요거 사이 범위 있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 푸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다른 문제 헷갈렸네. 정신을 좀 놨네. 자, 2t제곱 그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곱쳤어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자, 여기 최대 최소 구하고 있네. 1이고 2. 자, t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t가 원래 뭐였어? 뭐, 뭐라? t가 사인이었잖아. 그쵸?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사인 x가 저 범위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둘 다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자, 뭐 구하는 거니?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2분의 1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0도만, 이렇게 30도만 얘기를 해요.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x좌표를 다 보여주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프 필수. 그래프 필수. 자, 얘하고 얘 각각 뭐예요? 6분의 파이 계열이죠.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얘 2분의 3파이.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신기하죠? 2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근이 3개. 근이 4개도 나올 수 있죠. 저 주기를 주는 거에 따라서 막 근이 2차식 모양으로 나오는데 막 6개, 7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로. 자, 첫 번째. 근데 거기 앉으면 여기 이 선들 때문에 좀 막 가리지 않니? 살짝 좀 거슬리죠. 청구 잘 보네. 자, 볼게요. 요거 제곱 공식으로 코사인으로 바꿔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5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볼요. 편의상 그냥 c로 할게요. 2c제곱 플러스 5c 마이너스 3은 0. 이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이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3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2분의 1일 때 요거하고 요거니까 이거 뭐겠어요? 0에서 두기만큼 깔자, 저기 계열만큼 깔자, 2파이에서 계열만큼 뒤로 깔자. 그래서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전 문제 가볼게요. 자, 요거는 혹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스킬 나랑 해봤나요? 자, 그냥 딱 요거. 이거는 일단 원의 방정식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양념이 진짜. 아,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한 줄로 바꿀 수 있어요? 한 줄만에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에 가능해? 우리 그래도 1학년 때 마지막에 하긴 했었는데. 네. 이거 원래 알려드렸죠? 자, 꼭지점 물어봤어요. 꼭지점 물어봤으니까, 그, 방금 저기 1학년 애들 한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의 x좌표 몇이죠? 코사인 세타인 거 바로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x의 관점으로 봤을 때 2차식에서의 이 축이라는 녀석은 모든 y가 몇일 때 그 근의 중점이죠. 선대칭의 성격상. 이거 0이라고 놔보세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2 코사인 세타죠. 두 개 합이 2 코사인 세타에 나누기 2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등차종합. x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바로 y좌표가 나와요. 굳이 막 완전 제곱식을 안 써도 코사인 세타 대입하면 되겠네가 보이셔야 돼.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그 꼭지점을 내가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로. 어떻게 바로 썼어? 두 분의 합이 2 코사인 세타잖아. 나누기 2 했어. 그 다음에 y좌표도 역시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이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아 마이너스 1이네. 그다음 여기는 여기 2 곱하기 저기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라는 문제죠? 어떤가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쓰는 사람은 어, 그 사람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 대칭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때. 이건 뭘까요? 코사이너스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뭐예요? 반주기 파이에서 왼쪽으로 깔짝 오른쪽 깔짝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3분의 3파이에서 그 3분 2분의 1은 3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니까 2파이. 여기 3번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한 개만 더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저렇게 근을 다 구할 때는 오히려 몇 호 계열인지 몰라도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보여드릴게요. 3개짜리라서 필요하려나? 자, 파이 x 또 심지어 주기 갖고 장난질도 쳐놨습니다. 주기가 몇이죠? 주기가 2입니다. 주기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반주기로 볼 줄 아셔야 돼. 네, 볼게요. 얘네들은 y 값이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3분의 2로요. 같은 계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계열을 대표하는 얘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반주기에서 세타만큼 빡구한 거야. 그러면은 반주기가 몇이었지? 1이었지. 1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주기를 넘어가서 한 주기 넘어갔어요. 여기가 2란 소리야. 2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그다음 거기서 반주기만큼 하게 되면은 또 3까지 가서 뒤로 바꿔놓으니까 3 마이너스 세타죠. 싹 다 더하면 몇이니? 세타 하나 지워지고 그 6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세 개 다 더한 게. 다시 말해서 F6 마이너스 세타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6 마이너스. 근데 이거 무슨 함수야? 주자로 시작하는 거. 자, 주자로 시작해서 기자로 끝나는 무슨 함수예요? 구글자로? 주자로 시작해서 기자로 끝나는 거. 주기함수죠. 내가 주기함수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였어요? 예, 예. 되게 어려운 x값에 대해서 물음을 받았을 경우에 주기만큼 약간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약간 유튜브 쇼츠 중에서 막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하나가 다 주기라고 봐봐.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 그것처럼 이거 뭐랑 똑같아? 4-세타랑 똑같지. 이거 뭐랑 똑같아? 2-세타랑 똑같지. 자, 2-세타가 뭐예요? 2에서 세타만큼 바꾸친 거지. 세타의 계열이니까 3분의 2라는 절대가 가져가는데 5호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사용한 툴을 말씀드리면 주기가 뭐 2파이, 4파이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한 주기의 숫자인데 파이를 곱해서 주기로 장난질 쳤어. 그런데 우리는 동요하지 않아. 애초에 2파이 빼기 머시기가 아니라 한 주기 빼기 머시기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주기 분석법. 자, 그래서 계열 분석법으로 너네들 y값이 똑같네? 너네의 그 y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1사분면의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반주기 즉 1 빼기 세타, 2 플러스 세타, 3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세타라는 예각의 계열이야. 자, 그랬더니 그걸 세타 더한 거는 6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게 됐고 근데 6 마이너스 세타는 또 뭐지? 주기함수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4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고 2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세타랑도 똑같으니까 역시 세타 계열값 결국에 3분의 2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 마이너스 세타를 보니까 2 마이너스 세타를 보니까 그 녀석의 함수값은 그 음수의 부호를 가지겠네. 이렇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럼 해설을 한번 보면요. 사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2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5 플러스 알파. 알파 파이는 뭐 일단 그 주기 이렇게 미통 이렇게 치는 건 똑같은데 하여튼간 그냥 날 것 그대로 이제 한 거죠. 한번 아래의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좀 체계적이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방법인지는 직접 해보시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지내시면서 분명히 알 겁니다. 제가 괜한 걸 설정을 했는지 유용한 설정을 했는지는요. 471번까지 가보고 우리 한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가장 먼저 주기 물어볼게요. 주기 몇인가요? 2입니다. 그쵸? 주기가 2예요. 알파, 베타는 같은 계열의 이제 멤버겠네요. 근데 감마가 또 여기 있어요. 잠깐 알파, 베타, 감마를 한번 표현해보면 얘네가 세타 계열. 세타라는 어떤 예각, 얘네를 대표하는 예각을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 세타만큼 반주기, 알파는 0에서 세타. 베타는 반주기에서 세타만큼 뒤로 깔짝이니까 1-세타. 자, 감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감마는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한 주기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깔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구하라는 굿땡을 먼저 표현해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를 다 싹 다 더하면은 세타 하나만 남고 3인데 1을 더하니까 F 4 플러스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네 둘만 더하시면은 세타가 지워지네. 지워지네. F 몇이야? 2분의 3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주기가 2였죠. 얘는 이만큼 쳐내고 이만큼 또 쳐내서 F 세타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자, F 세타는 뭐였나요? 3분의 2였죠? 오케이, 왼쪽 거 먼저 구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F 2분의 3은 무엇이냐? 자, 내가 딱 얘기할게요. 그 3분의 2와 관련된 요 계열과 지금 우리 세타를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3분의 2인 거. 그래서 요 2분의 3은 반드시 반주기, 4분의 1주기, 1주기 그런 걔네들 아니면 절대 못 구해요. 이런 네임드들 있죠. 얘네들. 무조건 그걸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봐봐. 3분의 2가 나오는 요것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몇 주기니? 2분의 4가 1주기니까. 저기, 4분의 3주기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요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무조건 그거밖에 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것 갖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464번에 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앵글에 지금 x-6분의 파이 이런 모양이 나왔네. 그래서 내가 x-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t는 괜히 t로 했다. 탄젠트를 헷갈리게. 자, 루트 3을 만족시키는 요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삼각 함수의 종류가 탄젠트로 바뀌어서 조금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었나 본데, 자,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일단 다 그려보고 변형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반주기만큼 앞선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각 점근선이 이제 한 주기니까 네,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자, 이걸 봐보실까요? 1파이가 안 돼요. 여기가 지금 1파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그려지는 거는 뒤에도 좀 그려야겠네. 이렇게 하얀색 안에서 이제 변형에 해당되는 부분 잘라볼게. 일단은 절반은 넘어가니까 이 빨간색 요렇게는 확정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저기 6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가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여기가 6분의 11 파이. 됐죠? 네.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만 그려지는 것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게 루트 3일 때잖아?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만 만나는 게 자명하네?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잠깐만요. 쟤 좀 지나가고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6분의 11파이가 2파이가 되기 전이죠? 그래프가 더 그려지겠네.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여기까지 다 그려지겠네. 이렇게 다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려지면은, 자, 여기가 이제 2파이잖아요? 실제로 그래프는 이제 여기까지 그려지지만, 이제 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지나죠? 탄젠텍스는 한 주기 안에서 1대1,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차이가 무조건, 뭐야? 예, 주기예요, 주기.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다 주기입니다. 다 주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달랐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 위상이란 말이 꼭 붙었습니다. 근데 얘는 위치만 같으면 돼요. 그게 탄젠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해주시면 되죠. 자, 참고로 지금 t입니다, t. t가 몇일 때죠? 루트 3인 건? 3분의 파이일 때죠. t가 저거니까, 어, 그 2분의 파이일 때죠, 여기가? x는 2분의 파이일 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기는 똑같이 저거니까, 어,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네, 이렇게. 응? 응. 네, 그 답이 3번이죠? 467번에 1번. 이거 더 간단한 거예요. 넘겨두시면 2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지. 그 사인 x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 그어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루트 2분의 1이 절대값이네? 4분의 파이 올파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끝. 자, 모든 해 합이니까 사실 이거 4분의 파이 몰라도 된다?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두 개 넣으면 파이죠. 어떻게? 이거의 두 배, 축의 두 배, 오케이? 축의 두 배. 3파이, 파이, 4파이. 자, 모든 사인은 이렇게는 잡으면 점대칭이고, 이렇게 잡으면 선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거의 두 배. 2분의 파이 이거 기억나시잖아. 2분의 파이 두 배, 2분의 3파이의 두 배. 끝. 대칭성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s 제곱이니까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2s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2하고 1이고 1, 1이고 2하고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s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은 사인의 값입니다. 문제는 x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x를 이렇게 구하시면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답이 2분의 3파이랑 그 다음에 또 다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는 거, 이 몇 도인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야? 더한 거? 네, 파이죠? 2분의 파이의 두 배니까. 네, 가운데 거의 두 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2파이가 되죠? 더한 거는. 답이 1번이에요.
자, 그게 또 있죠? 이거 잠깐 봐주세요. 얘하고 얘 가운데도 또 얘죠. 파이의 2배. 2파이.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가운데가 요거 맞아? 그래서 얘하고 더한 건 가운데 거의 2배 맞아? 가운데의 2배? 얘하고 가운데가 요거잖아? 요거 파이잖아? 그래서 파이의 2배니까 2파이. 2파이. 자, 부등식도 결코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 거 찾아서 잘 해주면 되겠고, 3번 같은 것만 좀 약간 각을 잡아드리면, 이거 1-s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코트 2s 제곱, 그 다음에 요거 2 지워지고, 마이너스 s.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0하고 2분의 1 사이잖아요? 그 사인 그리신 다음에 0하고 2분의 1하고 사이니까 얘랑 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하고 요거 하는 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뒤에 점점 더 유형이 복잡해지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약간 주마 단산으로 넘어가고요. 474번은 똑같이 답을 내죠. 로그가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밑이 얘를 4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3분의 2의 코사인 제곱 x가 사인 x다. 자, 요거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이걸로 뭐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는 좀 못됐네. 1-s 제곱이니까 넘겨주시면 2s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s 마이너스 2 그게 딱 이렇게 4하고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의 다외 구간이죠. 이거 생각보다 그림이 좀 그랜드 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2분의 1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 아니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건 없죠. 2분의 1보다 큰 것만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거, 요거부터 요거.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은 3분의 파이 계열이니까 여기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잘못됐니? 구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답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인이구나. 사인에서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요거겠네. 사인이니까 6분의 파이겠죠?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니까 네. 또 x의 범위가 짧으네. 이렇게. 요것만 해당이 되겠죠? 6분의 파이랑 6분의 3파이니까 네. 3분의 2파이 4분의 2. 오른쪽 페이지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른 단원이랑 이제 많이 이제 섞어서 나오는데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세타도 변수긴 하지만 일단 x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중근도 실근입니다. 실제 문자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4분의 t를 적용해 주시면은 여기다 뭐 빨간색으로 방금 실수하셨으니까 빨간색으로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실근임 이렇게 뭐 메모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1-2 코사인 세타가 그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걸맞는 거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x에 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려면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죠. 왜냐면은 만나는 게 없어야 되잖아.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자, 이 녀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에 성립해야 되네. 자,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내가 t로 치환을 하면, 세타가 모든 실수니까 t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겠죠. 자, t 제곱 마이너스 3t, 자, 이렇게 할게요. a 마이너스. 자, 요건 무슨 논리예요? 전학생 논리죠. 변역이 없다면 방금이랑 똑같이 편변시티가 얼마나 작다. 작거나 같다거든. 변역이 있으면 전학생. 자, 이 녀석의 최소값보다 얘가 작으면 성립되는 거죠. 최소값은 뭐예요? 자, 이거 2분의 3을 대입해 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볼게요. 2분의 3 대입하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8 즉 마이너스 4분의 9 오케이? 여기 최소값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4분의 36 그래서 27 7 이렇게 하면 되나? A-9 A-9 2분의 3 3인데 2분의 4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4분의 18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36 4분의 27 맞는데 아래 거를 좀 빨리 먼저 해볼게요. 1 마이너스 s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4 사인 플러스 1 그게 3a보다 작다. 이 녀석의 최대값이 아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냐면 이게 축이 2분의 3이죠. 축이 여기 사이에 있지 않잖아. 근데 이걸 대입하면 안 되죠. 아무한테 실수했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축이 2분의 3이야. 근데 마이너스 1까지면은 축이 여기 있는데 물어보는 게 여기 안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누가 최대값이야?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니까 넘겨주시면 7이 최대값 나오죠. 그러니까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조심하세요. 저도 이렇게 또 정신력하다 허접한 실수를 해버렸죠. 자 물어볼게요. 축의 방정식이 몇이죠? 마이너스 2죠.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2 있는 건데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얘가 다 작으려면 최대값이 작아야 되죠.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죠.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되죠.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4고 플러스 1이니까 네, 4. 3a니까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3분의 4. 이렇게. 자, 2차식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축이 변형의 안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특강 볼 건데 이 특강도 내신에서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강에 대한 프리뷰를 딱 한마디만 하자면 이렇게 sin 파이 x랑 3분의 1 x랑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건데 한 가지 포인트 직선이 계속 넘어가죠. 1 위쪽에도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교점이 안 생기겠죠.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sin x의 최대값을 잃을 때까지만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별표를 경과하면 더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삼각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또 대칭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한쪽만 어차피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언제 1에 도달하니 x가 3일 때잖아.
이 스타점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그 3까지 그 주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 보시고 그러면은 가운데 거 얘는 냅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직선이 함수의 최대값에 도달하는 그 XY 좌표를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 그림을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개수를 카운트한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